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4일 손상대TV 저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손혜원과 박지원이 또 붙었습니다. 목포 땅 부동산 투기 무소속의 손혜원, 이제 곧 당이 갈라져서 뛰쳐나가야 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손혜원 선수와 박지원 선수가 또 한판 붙은 겁니다. 이번에는 손혜원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박지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싸움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붙지 그래. 이거 뭐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명색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하고는 아우 이 창피한 것도 모르나 봅니다. 어떤 싸움이냐 하면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혜원이 80세의 사선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박지원을 공격했고, 이걸 들으니까 열받잖아요. 박지원 측은 즉시 사과를 요구합니다. 자, 웃기는 것은 박지원 측의 사과 요구에 손혜원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비꼽니다. 박 의원이 삼선 의원인 줄 알았는데 자그마치 사선 의원이었다. 죄송하다. 선수 깎았어. 이렇게 사과 요구에 이렇게 들이댔으니 지금 아마 쫙 이 위로 연기가 쭉쭉쭉 나올 겁니다. 박지원의 머리 한번 잘 보십시오. 현재 박지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손혜원이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3선으로 표시했는데, 국회의원 1선, 2선, 3선 하고 한선 깎아버리면 4는 공다지 어디 가는데 열 많이 받았겠어요. 억지원 열 많이 받았겠어요. 사과는 박지원과 박지원이 속한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 뭐 줄여서 대한정치라고 하는데, 이 모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인데, 손혜원이가 마치 삐아냥거리듯이 방금 들려준 그런 사과로 박지원 측을 맞받아친 겁니다. 자, 본론은 손혜원과 박지원의 2차전 싸움은 손혜원이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민주평화당을 탈당하는 박지원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서 80세 사선 의원의 꿈을 이루려나 하시나 본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호남분들이 그 뻔한 전략에 이번에도 속을까요? 라고 적은 것입니다. 손혜원은 또 2015년 딱 이맘때쯤 문재인 당대표를 공격하더니 12월 초 안철수 전 의원을 시작으로 우르르 탈당쇼가 시작됐고 국민의당이 설립됐다. 박 의원은 깃발 들고 앞으로 나서서 문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음해하고 비방해서 호남을 흔들고 장악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바로 이게 SNS에 알려지니까 그 페이스북을 보니 박지원은 물론 대한정치까지도 열이받은 겁니다. 바로 오늘 오전 김정현 대한정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 손 의원이 결국 이승을 잃었다. 박 의원에 대한 황당한 비난도 문제지만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서 방금 출발한 대한정치를 통째로 모욕하고 저주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 대변인 또 정쟁의 구판을 만들어서라도 호남을 민주당 앞에 줄 세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그것이 호남의 바람이고 민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은 그러면서 손혜원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정치는 성명서에서도 더욱 심각한 것은 호남을 주머니 속 공깃돌로 보는 오만함이다 하면서 손혜원의 그 페이스북 글은 호남 비하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는 또 민주당이 선거에 이기면 옳고 지면 호남민이 쏘은 것인가, 민주당을 나가면 틀렸고 민주당에 남아야 옳은 길을 걷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지원은 현재 4선 의원입니다. 잘 모를 수도 있겠네. 박지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뭐 하는 말마다 또 뭐 이 간적간적하고, 이 우파들 들으면 딱 이 머리 간질간질할 정도로 사람이 약 살살 올리는 식의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박지원이 몇 선인지 우파에 사실 관심도 없어요. 나도 3선인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4선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내년에 또 무슨 총선에 나서서 5선까지 해보겠다고 이걸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그러면 뭐 정계를 은퇴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5선까지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박지원의 나이가 1942년생이니까 77세가 되고, 만약에 뭐 손혜원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치고 5선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 결국 82세까지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욕심이 많으니까 6선, 7선도 하지 않겠습니까? 100살까지 할 거야. 바로 손혜원이 박지원이 80세에 가까운 나이로 5선에 도전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빗대서 꼬집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지원이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쁘겠죠. 손혜원은 여기에다가 박지원을 비판하는 내용에 박지원은 전라도 사람의 한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라는 제목의 외부 게시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약간 이제 의도성이 있지. 야, 이거 박지원 딱 애 좀 먹어야 되겠다. 쫙 찾다 보니까 외부 게시글에서 박지원은 전라도 사람의 한을 어떻게 이용했을까? 아이 찬스다고 딱 게시글을 공유까지 해버립니다. 손혜원이도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쫙 벼르고 있었겠죠. 이 뭐 하나 끄집어 걸려 해야 되는데, 한풀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말이야, 이 뭐 박지원을 공격할 게 없나? 자신이 부동산 투기에 몰려 있을 때 약 올리듯이 박지원의 그 공격글이, 야 이걸 찾고 있던 차에 제대로 한 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서 페이스북에 살짝 역으로는 글을 올렸던 거겠죠. 손혜원과 박지원의 이 갈등은 박지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서 손혜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올 초 1차전 싸움을 시작이 됐고, 이번에 2차전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1차전 때는 손혜원이 당시 그 여론 때문에 코너에 계속 몰리고 있을 때였는데, 박지원이 당시 이렇게 저격을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물을 다 흐린다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손혜원을 살짝 씹어댄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손혜원이 기자회견에서 박지원을 씹어댑니다. 박지원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무슨 소리야, 손혜원은 부동산 투기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양쪽 다 아이콘이 하나씩 붙은 거죠. 자, 그러고도 손혜원은 하가 안 풀렸는지 당시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역사에 기반한 도시 재생의 뜻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박지원에 대한 낙선 운동
이런 걸 내비친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손혜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1차전 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박지원을 낙선시키는 데는 본인이 앞장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포나 이런 전라도 지역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손혜원이 박지원의 지역구인 목포에 출마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쫙 분위기 익으면 뭐 국회의원들 뭐 해가 뒤집니다 못했는데 뭐 출마해가지고 박지원하고 붙어가 둘 다 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참 손씨도 대단하지만 박씨도 대단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둘이 속닥하게 만나가지고 어디 사람들 안 보는 그 빈대떡 집에 가서 빈대떡 그 하나 시키고 막걸리 한 잔씩 따라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우리 둘 다 이제는 정치를 떠나자, 뭐 이런 건설적인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인테 씹히는 사람이 남을 씹으면 거기에 쾌감을 또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남을 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허구한 날 어디 씹을 거리가 없나 이래서 그게 버릇처럼 됐어요. 이게 본인이 씹는지 모른다고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저도 계속 이 방송에서 좌빨들 비판하고 씹어대니까 이제 그 좌빨들만 보면 자연적으로 씹게 되는 거야. 이 병이 비슷한 거야. 박지원이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살짝 씹어댑니다. 박지원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과 진행한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가 떨어지고 나니 다시 보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려고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가 떨어지고 나니 다시 보수로 가는 것이다. 참 말 잘해요. 안철수 대표가 위장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때 낚여서 서울시장 물려주고 또 이리저리 좌파들한테 휘둘려서 결국은 대통령을 포기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얘랑 한번 내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대통령에 나왔는데 무슨 진보로 위장 취업해. 그 사람은 원래 진보야. 진보가 아니고 거기도 옛날에 김대중 정권 때 뭐야 청와대 비서관인가 뭐 했지 않나? 진보로 위장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안철수가 보수라고 한다 그러면 박지원 당신 뭐야? 어떻게 얘기 잘못하면 고소 들어온다고 뭐냐고 물었어 그냥. 자, 박지원은 그리고는 안철수 대표 파벌이 바른미래당에 많다면서 안철수가 정계 복귀하면 바른미래당의 분란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지원은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 등의 유승민 대표는 합리적인 보수인 만큼 안철수 대표가 오기 전에 합의 이혼을 하고 제3지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었는데 원가 계산을 하다가 손 대표가 지금 험한 꼴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손학규가 박지원 자신의 훈수를 듣지 않아서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지금 대한정치 이 문제를 삼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나 본데 호남계 의원들이 모이는 거에 언론이 계속 꼬아서 보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합집사를 하고 합종연행하면 국민이 화내니까 서명하게 가겠다. 여보시오.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의 그 가는 길은 아무리 진실하다 이래도
국민들이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합지산을 하고 합종연행하면 국민이 화내니까 선명하게 국민 관심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정당들 중에 솔직한 예로 우리 공화당보다도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꼴등 아니 꼴등. 근데 뭐 국민이 화낼 게 뭐 있냐? 국민 관심도 없는데 뭐 당이 쪼개지든 자기들끼리 갈라서든 뭐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 신경 쓰지 말고 합종연행하고 이합지산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안철수 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살살 이제 이름이 나오겠지. 현재 독일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그 분란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안철수의 정계복귀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런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분당이 임박한 민주평화당, 이걸 통해서 야권발 징계 개편이 시작된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손혜원이 옆에서 계속 속 죽이는 행동을 할 텐데 내년 총선을 두고 손혜원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잘 지켜봅시다. 내가 보기에는 손혜원 이분 만만치 않습니다. 끝끝내로 내년에 만약에 박지원이 그 목포에 출마한다 그러면 손혜원이 아마 그 상대 당의 후보를 당선시키든지 뭐 박지원 낙선시키든지 하여튼 목숨을 걸고 쫓아다닐 거로 보입니다. 자, 그때가 3차전쯤 되겠죠. 아니지, 그 전에 또 무슨 행동이 밑비면 바로 손혜원이 3차 공격을 해댈 겁니다. 정치는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코미디도 쇼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주일 그 코미디언이 꼬마 배지 한번 다른 바람에 국회는 코미디다, 정치는 코미디다 이래버려가지고 그때는 뭐 설마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보니 진짜 코미디야 하는 짓이 다 그래요. 야, 요거 바른미래당의 이준석이라는 지금 뭐 최고위원인가 뭐 그럴 텐데 오늘 박지원과 대한정치를 가소평가했던데 이 젊은 친구가 박지원에 대해서는 뭐 좀 아나 봅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연해서 많은 말을 했는데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보통은 이제 하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일본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르게 비유하자면 이제 단팥빵집을 여시려는 것 같은데 밀가루는 좀 모은 것 같은데 팥이 없어요 지금. 박지원 의원이 지난번에도 사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위협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때 안철수라는 그 당시에 호남에서 먹히는 대선 주자를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다시 이제 선거 한 1년 정도 앞두니까 비슷한 난국을 헤쳐나가셔야 하는데 지금은 손에 든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마련한 그 대한 정치에 밀가루는 모았는데 팥이 없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인물이 그 대한 정치에 없다, 이걸 빗댄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박지원 가는 길에 장애물도 많지만 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왜냐 이러면 사람이 말을 하면 막 시원하게 뭐 이래야 되는데 깐죽거리듯이요. 그 TV에 나와가지고 이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세요. 아이고 섬뜩섬뜩합니다. 자, 뭐 박지원이 뭐 5선을 하든 7선을 하든 8선을 하든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주는 게 후배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박지원이가 그동안 정치를 잘했다면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했죠. 잘했다고 한다면 뭐 박수를 쳐서 100살이 아니라 120살까지도 박지원 국회의원한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지 말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떠날 수가 없어. 근데 잘못 걸린 거야, 손혜원이한테. 이제 손혜원이가 박지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낼지 아니면 결국은 박지원의 그 수에 손혜원이가 눌려서 지푸레 자빠지는지 둘 중에 하나는 아마 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전이 모르겠죠. 전 대한정치가 자꾸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손혜원이 뭐라 하든지 입을 닫고 가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일에 자꾸 구설서 올라봐야 당이 이거 좋을 게 없거든. 더더욱이나 지금 그 손혜원이하고 싸운다는 거는 대한정치나 박지원을 봤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무대용. 그게 아니라면 한 정면만 붙지. 그래가지고 막 옛날 거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까고 이랬어요. 자포 가든지.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싸움은 말 이래 했는데 이런 싸움은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조금이라도 맑아질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조금씩 멀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손혜원 화이팅! 왜? 손실이니까.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